자, 오늘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할 건데, 깜짝이야. 자, 먼저 뜻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겠지. 증가, 감소. 자, 어떤 특정 구간에 속하는 임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자, x2가 x1보다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면 그 함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의 두 실수라는 것은 어떤 실수 두 개를 잡았을 때 어떤 걸 잡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특정 구간 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프가 요 그래프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왼쪽 그래프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의 높이가 점점점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는 증가한다, 증가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이걸 이제 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 있던 표현은 뭐냐면, 자, x1이랑 x2의 크기를 비교했더니 x2가 크다. 자, 얘는 x를 비교한 것이니까 좌우를 얘기하는 거지, 좌우. 크다라는 것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x에서. 그렇지, 오른쪽이 x일수록 큰 거잖아. 우리가 그 수직선 생각해도 그렇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x 값이 더 커진다 얘기하지. 자, 그래서 요 말은 오른쪽으로 그냥 얘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다 라는 뜻이야. 근데 걔들 둘을 그 함수에 대입해서 그 값을 비교를 해 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이 함수에 대입한 결과가, 그러니까 그래프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지. 왼쪽에 있는 녀석을 이 함수에 대입한 결과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의 함수의 높이가 왼쪽에 있는 녀석의 높이보다 더 높잖아, 지금. 더 높이 있지.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 아까 두 번째는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이렇게 써져 있었어.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녀석의 그 그래프의 높이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높이보다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모양으로 생겨야만 어떤 특정 두 점을 비교했을 때 왼쪽에 있는 녀석을 대입한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대입한 결과보다 더 높겠지. 반대로 말하면 오른쪽이 더 낮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오른쪽으로 가면서가 항상 기준이 돼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높아지면 증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낮아지면 감소다. 이렇게 너희가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을 보고 이제 증가 감소를 얘기할 때는 되게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x축, y축, 얘는 y는 fx. 자, 지금 y는 fx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래프의 높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 점점점 그래프의 높아지다가 점점점 낮아지다가 또 점점점 다시 높아지고 있지. 자,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이 함수는 어떤 구간에서 증가를 하느냐 또는 어떤 구간에서 감소를 하느냐, 이걸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있는 1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1 왼쪽에서는 지금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 다음 또 어디? 2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 여기서도 또 증가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 그 다음 1이랑 2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증가하는 구간을 말하여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단 말이야. 어디서 어디까지 증가하느냐, 저 왼쪽에서부터 1까지 증가를 한다. 그 다음 어디서 어디까지 감소를 하느냐, 증가구는 한 개 더 말할 수 있지. 이 오른쪽부터 저 끝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우리 구간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옛날에 우리 했잖아. 그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일단 감소하는 구간도 만약에 말을 한다면 1에서 2 사이니까 1과 2 열린 구간 1에서 2 사이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건 되게 쉬워. 근데 당연히 우리는 어떤 그래프가 아닌 함수 식을 보고도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 증가하겠다 또는 감소하겠다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 판정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떤 특정 함수가 일단 미분 가능할 때 끊김없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면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면 그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 f'x가 뭐지? 도함수. 그리고 뭐 우리가 이거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f'a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지. x는 a에서의 뭐 미분 계수, 또 뭐 있었어? 세 개. 미분 계수 말고 또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 다음 그래프에서는 뭐의 기울기? 그치, 접선의 기울기. x는 a, 그 특정 부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이것이 이제 f'a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 만약에 여기 1과 2 사이에 예를 들어 1.5가 있다. 요 부분에서는 지금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그치? 감소하는 구간 내에서 내가 어떤 특정 숫자를 잡았다. 그럼 그 부분에선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감소하고 있잖아. 눈으로 우리가 판단이 된다고. 자, 근데 감소하는 부분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어떤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를 재보더라도 어때? 전부 다 오른쪽 끝이 아래로 향하는 그런 접선이 되겠지. 물론 조금씩 그 기울기는 다르겠지만 오른쪽이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잖아. 그게 뭐야? 그래서 그 모든 특정 구간에 대해서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면 증가하는 구간이 된다. 이런 말이야. 증가한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만 보더라도 그 그래프의 형태, 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즉 증가 감소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당연히 반대로 어떤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거기서는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조금 전에 확인했잖아.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에서 접선을 만들어 보더라도 기울기가 전부 다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도함수를 구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증가 감소도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기억을 해주면 돼.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증가 감소까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107쪽 한번 넘어보자. 자, 107쪽도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똑같은 얘기야. 거기 밑에 부분 좀 보면 자, 이번엔 반대로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똑같은 얘기지. 아까 우리가 뭐 어떤 특정 부분에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해서 증가 감소를 확인했다면 반대로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하면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가 f'x 미분계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증가한다. 그러니까 약간 요것만 좀 구분을 하자.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거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예를 들어 x가 1인 부분이라 치고 x가 1인 요 부분에서는 딱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된다고 할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계속 양수잖아.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x가 1일 때는 순간적으로 요때 x가 1인 그 순간엔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야. 그리고 다시 접선의 기울기의 양수. 자, 이렇게 될 때도 우리는 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이제 증가하는 함수다.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증가한다면 f'x 그 부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그냥 크다가 아니고 같다. 0보다 같다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도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하는 함수니까.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면 되겠다. 앞에는 자, 그러면 뒤로 넘어와서 우리 문제 좀 보도록 하자. 폰이 안 켜져 있지? 자, 필수예제 11번. 자, 다음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시오. 자, 봐봐. 이제 그냥 식만 나온다고. 근데 식을 보고 우리는 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증가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감소한다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 문제에서 우리가 대놓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증가 감소를 조사하시오라고 나왔고, 또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는 증가 또는 감소라는 단어는 얘기 안 하더라도 너희가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이건 증가 감소를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반드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f'x 도함수를 무조건 구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증가 감소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해보자. 자, 문제에서 증가 감소 이게 나왔으니까 도함수 구해볼 건데,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야. 자, 동준아, f'x는 어떻게 될까? 미분해보자, 저거. 3x제곱. 3x제곱, 다시 마이너스 3. 자, 우리는 이제 도함수를 구했고, 도함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봐야 돼. 어디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크고 어디에서 0보다 작은지. 예를 들어 x에 5를 넣었어. 너희가 f'5를 구해봤어. f'5는 값이 어떻게 돼? 25. 3 곱하면 75. 3 빼면 72. 이걸 보면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x가 5인 그 부분에서는 그래프의 높이는 몰라. 높이는 모르지만 f'5가 72라는 것은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엄청 큰 양수잖아. 그럼 5에서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5일 때 조사를 했잖아. 그럼 너희가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야 될까? 당연히 아니겠지. 이렇게 하나하나 조사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잖아. 그래서 너희는 뭘 조사해야 되냐면 우리는 결국 도함수 f'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양수와 음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얼마야? 그치? 그래서 얘가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하면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무슨 말이야? f'x라는 2차식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가 1일 때 그 함수값이 0이 되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너희는 f'x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자, 민지야, f'x는 몇 차 함수야? f'x 2차. 근데 2차라면 그래프의 생김새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이잖아.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아니야, 아래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지. 그리고 우리는 걔가 0 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1과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아래로 볼록한데 1과 마이너스 1에서는 x축과 만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야. 요거 이해돼? 자,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를 보니까 우린 알 수가 있지.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f'x의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네. 그래프의 위치가 x축보다 위쪽에 그려져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그려져 있고 1 오른쪽에서는 또 그래프가 x축 위쪽에 그려져 있어.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fx,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fx의 증가함수를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이거 순서 잘 기억해야 돼. f'x를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리는 거야. 꼭지점 찾고 이런 게 아니고 x축과의 교점을 찾아서 그린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얘를 바탕으로 원래 함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일 거야. 도함수가 2차니까. 근데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있어야 될까? 감소하고 있어야 될까? 증가. 왜?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f'x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얘가 전부 다 양수거든.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형태여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어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양수,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이게 맞아 떨어지게 되잖아. 그 다음 마이너스 1 지금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지금 얼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지, 0. 이 말은 원래 함수에서 해석을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는 f'x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내려오는 모양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너희가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f'x를 갖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예측할 수 있겠다. 쭉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1에서는 f'x 값이 0이야. 그러면 원래 함수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리고 1 오른쪽에서는 f'x가 다시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올라가는 모양. 이렇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증가함수를 조사시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얘기해 주면 되겠지. 자, 증가하는 부분은 지금 마이너스 1 왼쪽 부분에서 증가하고 있고 1 오른쪽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증가하는 부분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저 끝까지 올라가는 그래프고 그 다음 1부터 저 오른쪽 끝까지는 계속해서 또 올라가는 그래프고 그 다음 감소는 그 사이 이렇게.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것도 기억을 하자. 도함수 그래프는 x축을 반드시 그려줘야 돼. 근데 원래 함수 그래프는 x축, y축. 이제는 너희가 그래프 그릴 때 옛날에 이렇게 했을 거야. 어떤 함수 보고 그래프 그려라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하잖아. 이거 할 필요 없다는 뜻이야, 이제는. 진짜 안 중요해. 그래서 오히려 이걸 그려버리면 그래프 그리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도함수는 x축만, 그리고 원래 함수는 축 없이 그냥 형태만. 이걸 우리가 개형이라 그래. 개형. 그래프의 생김새. 그래서 개형만 판단을 해주면 돼. 뭐 간혹 가다가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만 우리가 좌표축 그려서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지금 이동한 거야? 그게 아니라 카메라가 찍혔을 텐데. 오, 자신감.
자, 이번엔 3차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인데, 자, 어떤 3차 함수가 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왜냐면 이 내용 자체가 어차피 극대극소 할 때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든 새로운 게 아니야. 이것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 뭐 증가 감소, 극대극소, 그리고 뒤에 가서 최대 최소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자, 너희 한번 생각해보자. 3차 함수 fx가 있고 얘를 미분하면 f'x인데, 그럼 f'x는 당연히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리고 2차 함수는 그래프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고 치자. 그리고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로 한번 그래프를 구분한다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가로로 평행한 x축이랑 뭐 경우에 따라서 안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 그게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만나는 점의 개수로 구분을 한다면 최대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뚫고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면 두 개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렇지, 하나.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지. 딱 이걸 우리가 뭐 한다라고 표현해? 접한다.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 안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게 다라고. 물론 위로 블록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만 구분한다면 두 개 아니면 하나 아니면 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 f'x가 그래프의 개형이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거에 따라서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기게 될까, 이거를 구분하자는 뜻이야. 자,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 같은 경우 얘 f'x를 바탕으로 원래 함수 fx를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어떤 형태로 그려지게 될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렸던 그런 모양이지. 증가했다가 기울기 잠깐 0되고 감소했다가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여기도 증가, 여기도 증가. 그럼 원래 함수는 여기 오른쪽에서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부분에선 기울기가 0이란 뜻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한번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 다음 얘는 x가 얼마든 간에 f'x의 함수값은 전부 다 양수야.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지. 근데 차이는 조금 있겠지, 물론. 자, 예를 들어 이 부분은 f'x의 함수값이 더 커. 그러니까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고, 이 부분은 증가는 맞잖아. 어쨌든 양수긴 한데 얘보다는 그 폭이 좀 작으니까 여기서는 증가긴 한데 조금 더 완만한 증가 이렇게 되다가 다시 얘를 기점으로 또 이게 커지니까, 함수값이 커지니까 또 가파른 증가 이런 형태가 되겠지. 자, 지금 그래프 형태 구분돼? 그러니까 너희가 얘를 기억을 해야 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일 수 있고, 그 다음 얘처럼 올라가다 잠깐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일 수도 있고, 그 다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해주면 조금 편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자. 3차 함수야. 자, 어떤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어차피 최고차항 양수야 저거. 그러면 3차 함수는 어차피 요 세 가지 그래프 형태 말고 나올 수가 없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것은 1번, 2번, 3번 중에 누구누구가 될까? 이 그림을 보고 선택을 해봐. 3차 함수는 이 세 가지 그림밖에 없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아직 안 정해졌어. A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실수 전체 모든 구간에서 증가해야 돼. 그럼 1, 2, 3번 중에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는 것은 몇 번 몇 번이야? 3번이랑 2번. 그러니까 쟤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어차피 증가함수 문제는 전부 다 도함수를 갖고 푸는 거라고. f'x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자, 그러면 미분을 했어. 뭐 식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미분을 했어. 그럼 우리는 f'x는 2차니까 여기서 이제 골라줘야 되는데 당연히 2차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는 요 형태 또는 요 형태가 되어줘야겠지. 무슨 말이야? x축이랑은 몇 군데 또는 몇 군데에서 만나야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가 3차 함수의 도함수인 그 2차 함수가 x축이랑 한 군데에서만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원래 함수는 모든 부분에서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이거는 했던 거니까 이거는 고1 내용이야. 2차 함수가 그래프가 x축이랑 한 군데에서 또는 만나지 않도록 그려지려면 뭐가 어때야 될까? 우리가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지? 어떤 식의 부호로 결정을 했어? 판별식. 판별식이 뭐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너희가 알 거야. 뭐 b제곱 빼기 4ac란 건 다 알잖아. 근데 판별식이 원래는 뭐를 판단하는 거야? 너희가 판별식 제일 처음에 뭐 할 때 배웠지? 실근, 허근 뭐 이럴 때 배웠었잖아. 기억나?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판별식 어때야 된다고 기억하고 있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헷갈리지? 민주야, 판별식이 어때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아니야. 자, 잘 봐. 이게 그러니까 다 같은 거란 걸 너희가 이해를 해야 돼. 예를 들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의 근은 뭐 인수분해 하면 너희가 인수분해해서 풀 수 있겠지만 인수분해 안 될 때는 뭘로 풀었어? 무슨 공식? 근을 구해야 되니까 근의 공식. 그래서 x는 2a분의 뭐 노래도 불렀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는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또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했지. 이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어떤 2차 방정식이든 간에 근의 공식 생각하면 대입하면 이제 근 구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근의 공식에서 두 근을 따로 적어보니까 분모가 똑같다고. 그리고 마이너스 b까지 똑같아. 근데 거기서 이 루트 얘가 더해지고 또는 빼지면서 이 두 근이 달라지잖아, 서로. 자, 그래서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잖아? 그럼 얘들 둘이가 같아 달라? 둘이가 서로 같아 달라? 다르지. 왜? 2a분의 마이너스 b. 근데 여기다 뭔가를 더해버렸어. 2a분의 마이너스 2보다 좀 커질 거 아니야, 얘는.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보다 좀 작아질 거. 어쨌든 서로 달라지잖아. 그래서 b제곱 빼기 4ac 이걸 판별식이라 부르는데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다는 뜻이야. 자, 근데 만약에 b제곱 빼기 4ac가 딱 0이야. 그럼 얘들 둘이가 서로 어때져? 같아지지. 그럼 우리가 두 실근이 서로 같아진다.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근이 똑같다. 뭐라 불러?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뭐가 어때야 되냐 했을 때 너희는 판별식해서 0이다로 풀었을 거야. 그 다음 b제곱 빼기 4ac가 음수면 루트 안이 음수니까 일단 허근이 되잖아. 허근. 근데 서로 같진 않을 테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방정식에서의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이었고, 어떨 때 어떻게 쓰는지. 근데 이거를 이제 함수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함수. 자, 봐봐. 이게 2차식이잖아. 얘는 영한 방정식인데 y는 요거 요렇게 본다면 얘는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은 2차 함수에서의 뭐랑 똑같아? 자, 봐봐. 요 흰색으로 쓴 요 방정식 있잖아. 여기서 는 0을 딱 가렸어. 그리고 대신에 y를 붙였어. y는 어쩌고. 근데 조금 전에 써놨던 흰색 그 방정식이랑 똑같아지려면 y에다 얼마를 써주면 그 똑같아져? 얼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초록색 식에서 y에 0을 넣는 거랑 요 흰색 식이랑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서 y에 0을 넣는단 말은 무슨 의미가 돼? 뭘 찾아보는 거지? 함수에서 y에 0을 넣는 것은? x 절편.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근은 함수 그래프에서 생각하면 x절편이야. x절편. 다시 말하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그러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뜻과 똑같아. 그렇지, 두 개. 그 말이야. 그래서 2차 함수 식에서 판별식 구해봤더니 양수야. 그러면 함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그래프 그리면 잘은 몰라도 x축과의 교점 개수가 두 개구나. 요 말이 된다는 뜻이야. 그다음 당연히 그러면 판별식이 0이라서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네 했던 것은 함수에서는 그래프의 교점 개수가 어떻게 된다? 한 개. 중근은 어쨌든 두 개긴 하지만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한 개로 봐도 되잖아. 교점에서는. 그래서 교점 개수가 한 개. 그다음 판별식이 음수다.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했지만 이거는 허근이니까 실제로 없는 거지. 그러면 함수 그래프로 치면 x축과의 교점 개수가 빵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아예 만나지 않거나 이런 형태가 되려면 어때야 되냐? 판별식이 0이거나 또는 판별식이 음수여야 돼. 그럼 당연히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그 2차 함수식을 갖고 판별식 생각을 했을 때 판별식이 양수가 된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래서 판별식은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 개수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해야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걔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않아야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로 그려질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자 얘는 반근의 공식 판별식 쓰면 되겠다. b'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a 괄로 a 빼기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건 뭐 2차 부등식 푸는 거지. 그래서 a는 3 이하 0 이상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지.
이거를 절대로 외우면 안 돼. 외우게 되면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너희 무조건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럼 109쪽. 요 문제 한 개만 더 보고 다시 돌아와서 좀 복습하도록 하자. 아, 109쪽은 요거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자, fx 3차함수가 있는데 이번엔 모든 부분에서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아니고 특정 부분 0에서 3 사이에서만 감소하면 된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증가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0에서 3 사이 구간에서 이 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으로 되도록 우리가 a를 잘 정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이겠지. 자, 그럼 증가함수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린 또 뭘 구해야 돼? 도함수 구해야 되는 거야. 증가함수는 도함수야. 그래서 이거 도함수 구하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자, 당연히 2차 함수가 되고. 자, 요 2차 함수는 자, 2차 함수는 거의 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이 2차 함수는 축이 어떻게 돼? x는 얼마가 축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을 건데 이 축 내가 지금 여기를 한번 물어보는 거야. 축이 어디야? 물론 이렇게 구해도 돼. 너희 그거 꼭지점 찾는 식 알잖아. 완전 제곱식 바꿔 가는 거. 얘들 둘을 최고차항 계수인 3으로 묶어내고.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뒤에 누구 더하고 빼고 해줘야 돼? 플러스 이거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얘들 셋이 완전 제곱식 어떻게 바뀌어? 뭐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 뭐 밖으로 나가고 뒤에 있는 플러스 a랑 계산. 자, 그러니까 지금 꼭지점이 1, 뭐 이래 되잖아. 그 말은 뭐야? 아래로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 x좌표가 1이어야 되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라는 뜻이야. 요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어때야 돼? 자,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구간, 닫힌 구간 0에서 3. 자, 이거 x축. 요 사이 구간에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감소해야 된다고, 감소. 그 말은 뭐야? 도함수. 지금 우리가 축이 1이란 거 구했잖아. 1을 축으로 하고 있는 아래로 볼록한 이 도함수 그래프가 적어도 0과 3 사이에서는 x축 어느 부분에 그려져 있어야 돼. 그렇지?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를 축으로 하는 뭐 이렇게 그려진다. 도함수 그래프가. 그럼 봐봐. 이 그래프가 0과 3 사이에서 지금 x축 아래쪽에 그려져 있잖아. 도함수가. 그럼 원래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겠니?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 되겠지. 왜?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뭐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무슨 기울기? 무슨 선? 접선. 그러니까 0과 3 사이에서 도함수가 전부 다 음수값을 가져. 그럼 원래 함수는 0과 3 사이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음수여야 되니까 뭐 어느 정도로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든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묻는 것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함수가 그렇게 되려면 도함수가 어때야 되는가? 도함수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0과 3 사이에서 음수인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너희 생각해보자. 1을 축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은
이 0과 3 사이 구간에서 어디에서 가장 높을까? 그래프의 높이가 3. 이해돼? 이거? 그러면 3에서만 확실히 X축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구간에서 가장 높은 게 X축보다 낮대. 그럼 나머지는 더 낮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이 특정 문제에서 확인하는 구간에서 가장 높은 구간 얘만 X축 아래에 있도록 우리가 정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뭐가 돼? x가 3일 때의 f'x의 함수값이니까 이 높이는 f'3이 되겠지. 자, f'3, f'x 식에다가 3 대입하면 되잖아. x에 3 대입. 27 빼기 18이니까 9 더하기 a. 그러니까 이게 9 더하기 a인데 얘만 x축 0보다 작으면 된다는 뜻이야. 뭐 작거나 같아도 되겠다. 얘가 딱 0이 되더라도 어차피 요 사이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거 맞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풀어주면 돼. 다 나왔네. 9 넘기면 a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9보다 이렇게 되겠지.